출발 새아침. 최근 호주에서는 잘못된 증거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아 19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남자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56억 원의 보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곧 2명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줘야 할지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씨가 담당 형사였던 장모 씨의 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준비 중에 있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윤 씨 이외에 김모 씨 역시 당시 장 형사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8년 9월에 화성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살인사건에서 김모 씨는 피해자가 일했던 공장의 사장이었는데 피해자가 700만 원을 갚지 않아 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때에도 증거는 자백뿐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였던 장 씨는 가혹행위는 없었다라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이 떠오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억울함이 없는 세상 속으로 힘차게 뛰어들어 가보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어제 하루 못 만났더니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 같습니다. YTN 94.5 노영의 출발새 아침 아이콘 우리 뉴스봇 시간인데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정도였나요? 저희 존재감이? 네, 좀 그랬습니다. 네. 제가. 자, 오늘 첫 번째로 들려줄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네. 기관사는 오전 6시 반, 기타 분야는 오전 9시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은 아시다시피 1호선부터 8호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호선은 얼마 전에 파업을 잠깐 했었죠. 그렇죠. 서울교통공사 측은 대체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인원을 한 83.4%까지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 출근 시간대는 평상시하고 동일하게 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8일까지고요. 출근 대란이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출근길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노조 측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냐? 임금 피크제 폐지,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제 근무 형태 확정이고요. 이 가운데서 임금 피크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합니다. 파업 중에도 교섭은 지속한다고 합니다. 어제 밤 10시경에 노조협상 결렬됐다 이렇게 속보가 뜨기도 했었는데요. 네. 결국 임금 피크제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25살의 나이죠. 가수 겸 배우 설리 씨 사망과 관련해서 네. 여러 곳곳에서 이제 추모의 물결이 애도하고 쏟아지고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들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악플러들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있었고 또 인터넷 실명제 강화로 악성 댓글 막아야 한다 이런 글도 올랐습니다. But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에 도입을 했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5년 만인 2012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당시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이 났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이었느냐.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방법은 뭘까요? 소송이긴 합니다. 소송 요즘에 열심히 많이 제기하시죠. 네. 최근에 좀 눈에 띌 만한 그 판결이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에 대한 악플을 선동한 그런 책임을 물어서 김모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상습 악플러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런 건 어떨까? 이건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네, 법률 전문가시니까. 좀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조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송 관련해서 배상금이요. 배상금이 지금 최태원 회장 관련해서는 1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1,0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피해자가 유명인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금액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이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2+2+2 회동을 갖습니다. 그렇죠. 이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꼭 내가 데리고 나가고 싶다 하는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대동하고 네. 물론 이제 관련 전문가입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 좀 두 개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역시 핵심은 공수처법인데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선처리를 주장을 했어요. 그 반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절대 불가다. 예, 장기 집권 사령부다. 뭐 이러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보니까 10월 항쟁까지도 거론을 하셨던데요. But 자유한국당이 훗날 집권을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현재 공수처법에 오히려 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살짝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왜? 네. 예, 그런 이유는 공수처가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막강한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더욱이 이제 공수처장 최종 임명권을 대통령이 또 가집니다. 대통령 직할 수사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죠. 예, 이 문제가 좀 더욱더 좀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공수처가 옥상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금태섭 의원 요즘에 엄청난 공격당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조국 법무부 장관, 전 장관이죠. 이제는 사퇴한 이후에 여야가 포스트 조국 수습책을 놓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여 투쟁으로 총공세를 펼쳤던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왜? 투쟁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권의 다음 정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지 야권의 대표적인 전략가 박형준 동아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67일간의 조국대전 어떤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정치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심의 큰 흐름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이 점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무엇이냐, 또 위선과 양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설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무섭다 이런 얘기 지금 하셨는데요. 불필요한 국론 분열의 시간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철희 의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이런 상황은 정치권 전체 책임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우선 그 이철희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잘 알지만 이 네.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 본인이 느꼈을 이 고뇌와 무력감 이런 것이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표시하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사안에 관해서 추상적으로 이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올바로 가리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봐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상식과 관례를 뛰어넘은 이 집권층의 무리한 인사권 고집이 불러온 저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그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특혜, 위선 반칙 의혹은 일반인이어도 아마 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내용인데
하물며 법과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해야 할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전 넘어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의 광범한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여기까지 온 데 대한 자기 성찰이 여권에는 제대로 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실제로 처음에 이 사안이 과거의 관례를 볼 때는 도저히 민심의 반발을 이길 수 없는 것이 확인이 된 이후에도 네.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런 또 지지층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하는데요. 예, 교수님 제가 잠깐만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하고서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박형준 동아대 교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대여투쟁으로 총공세를 펼쳤던 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좀 얘기 중이었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아직 연결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까? 여보세요? 네네네.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죄송합니다. 연결해서 좀 얘기 좀 다시 듣겠습니다. 네, 정치권 전체 책임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아니다. 여권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사실 이 사안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 법과 정의의 수호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잘못됐음을 알고 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정치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 이 자체가 사실은 국론 분열을 더 초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도층 위반이 심화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 집권층의 자기 성찰,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 문제의 원인을 전체 책임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문제를 올바로 보는, 또는 정확히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권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물타기라는 식으로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 항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조를 하면서 대여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광화문 집회도 이어가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광화문 집회를 이런 식으로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론적으로 보면 정당이 이 광장의 정치를 주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정당 정치와 대의 정치가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또 이제 이 10월 3일 9일을 통해서 표출된 광장의 민심은 단순히 조국 장관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불만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열기와 에너지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수렴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원내에서 그것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장외의 열기도 일정하게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계속 정치적으로 네.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직접 민주주의 표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십니다. 그렇다면 총선이 앞으로 6개월 정도 다가왔는데요. 한국당에게 지금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까? 그동안은 사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제야 씨름으로 얘기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삿발을 잡은 형국이죠. 삿발을 잡았다. 예. 그래서 결국 내년 이 총선은 한편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여권에서는 이런 어떤 국정의 안정성 그리고 이 개혁의 연속성 이런 것을 이슈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제는 사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그동안 양극화 경향이 상당히 제어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다음 총선도
어떤 정치적 양극화의 조건에 하에서 치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요 한국당이 지금 그 공수처에 대한 것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된다 이러면서 반대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주장인지 또 그런 식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내용적으로요.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쓴다고 다 개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개혁은 일단 국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네. 또 우리 국정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권력 남용을 통제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살아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에서 볼 때 공수처법이 개혁이라는 말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 개혁안 공수처법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검찰 개혁의 핵심이 정치적 중립 문제인데 네. 그 공수처의 그 지배 구조가 여전히 여권 일색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또 검찰과 경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 방향과 정반대로 수사권 기소권을 함께 갖는 이런 어떤 공수처 그리고 25명의 파견감사 가운데 반을 외부에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과연 그 외부에 임명하는 그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게 무리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혁이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보다는 이게 과연 적합한가 아닌가 이런 기준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은 아니다. 특히 그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권력 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붙이자면요. 네. 이게 이제 외국의 우리나라와 같은 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례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공수처법이 필요했던 이유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공직자 이 부패 수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게 너무 지금 한국의 검찰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부풀려져 있는 조직이 됐다. 이 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부담이 될 겁니다.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연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남을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환상이 사실은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사실 이 패스트트랙 전국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바른미래당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11월 창당이냐 뭐 12월이냐 뭐 이런 선택만 남겼다 얘기도 있지만은 결국 누가 어떤 식으로 같이 합류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나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도 결국은 합류할 것이냐 이것도 변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이 통합의 문제일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통합의 성공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입장은 독자신당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통합의 흐름에 대한 이 원칙적인 동의랄까요? 이런 기반은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열 수 있느냐, 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 움직임의 결과에 따라서 독자신당 문제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결국 보수통합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 보수통합 조건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엄청나게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진영은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수통합이 가능할까요? 혹시 교수님도 여기 어떤 역할을 좀 도와줄?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통합운동을 외곽에서는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허들이 있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해관계의 차이도 있고, 감정의 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통합을 하려면 큰 목표가 뭔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큰 목표 하에서 작은 이익과 감정의 골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해관계나 그런 감정적인 사안들을 앞세우게 되면, 통합이 앞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한 큰 원칙을 세워놓고 그런 작은 차이 또는 감정의 문제 이런 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또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조국 사태로 해서 무당층이 늘어났다는 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야가 전략적으로 무당층을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나 설문 방식에 따라서 무당층의 규모는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금의 무당층은 기존의 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 또는 민주당을 우호적으로 봤던 층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많은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유한국당이 그 크기도 작지만 무당층이 생긴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는 늘 중도층 또는 스윙보트층이 30-40%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30-40%의 무당층의 정치적 성향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 이 점이 이제 조국 장관 사태를 불러온 정치적 요인이기도 하고요. 내년 총선에 있어서 제가 삿발을 잡았다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야권의 입장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통합이 없이는 그런 어떤 무당층을 확실한 자기 지지층으로 만들기는 또 어렵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당 또는 중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통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인 입지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럼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두 분들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리더십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줘야 된다. 역량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역량을 어떻게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보여주느냐.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보수 통합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에 보답하는 길이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준 동아대 교수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불쏘시개 조국은 사퇴했지만 불붙은 검찰개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어떻게 펼쳐질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위원장 박지민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에도 사실은 엄청 피곤하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좀 사적으로 봤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네. 네. 예. 그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 뛰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사태로 상당히 복잡한 심경일 것도 같고요. 조국 장관 부재의 하루 어떠셨습니까? 어제는 법무부 관련된 국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차관이 대신 출석을 했죠. 네. 차관을 상대로 검찰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의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몇몇 의원들이 좀 모여서 검찰개혁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하겠냐 이렇게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하면서요. 인격 모독을 넘어서 인격 살인까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가해졌고 죽고 죽이는 무한 정쟁이 있었지만 이건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번 조국 장관 정국을 보면서 초선 의원들 중에 이 정치가 참 이렇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꼭 이철희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정치가 너무 매정하고 비정하고 또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박지민 의원도 사실은 초선 의원으로서 같은 생각을 가지십니까? 사실 저도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좀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정치에 대해서 참 점점점인데요. 어쨌든 조국 사태를 주장하던 야당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를 목소리를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의 모친도 소환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수사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혹은 어떻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를 해야 되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수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기획되거나 주도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도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지켜야 될 것이고 관련된 여러 제안들이 있다면 그 제안들도 지키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좀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지치셨나 봐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사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비례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수사와 좀 형평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며칠 전에 그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검찰 개혁은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맞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거가 있습니까? 저희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그건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연히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 개정 아니더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관행이라든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계속 주문하는 그런 작업이 될 텐데요. 후자는 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협의도 했고요. 이제 10월 말 정도 되면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함께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지금 또 고민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한 35일 정도밖에 장관으로서 일은 안 했지만은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개혁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느 정도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비난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야 3당 회동이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좀 어떻게 제대로 진전이 있는 건지 서로 또 맨날 싸움만 하는 건 아닌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이 벌써부터 공수처 관련된 법안은 이번 국회가 아니라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관련돼서 논의의 폭을 굉장히 좁히거나 좀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좀 검찰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안 하겠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막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다른 권력의 상층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또 인사권이 좀 잘못 운영되게 되면 또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그럴듯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공수처장을 뽑는 구조에 대해서는요. 네. 국회에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든 뒤에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7명의 구성원 중에 5분의 4 그러니까 6명 이상이 동일해야만 처장 후보가 될 수 있고 네.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회 선정 몫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 네. 네. 그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거는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 공수처의 규모가 공수처 검사가 대략 20명에서 25명 정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네. 오히려 지금 검찰에 대한 견제,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적 수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하는 것으로 구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신데 지금 어제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이 특수부 폐지, 수사지휘권 폐지 매우 잘못됐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금태섭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의원님 얘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특수부 폐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은 계속 특수부 폐지를 얘기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특수부 폐지에 대해서 왜 그칠 게 아니라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더 줄이고 더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 폐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금태섭 의원의 발언이 조금 왜곡돼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네, 네. 그러면은 금태섭 의원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사실은 이제 후임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최소 2-3달 정도는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누가 법무부 장관 되려고 하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는 좀 기정사실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국 장관 재임 시절에 거의 틀을 만들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차관이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진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장관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또 저희 국회 내에서의 노력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 새 아침의 가족분께서 질문 하나 해주셨습니다. 공수처 등 야당에서 계속 못한다고 버티면 여권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셨는데 어떻게 있어요? 네, 지금 패스트 트랙을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무조건 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본회의에서 표대결이 되는 건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공수처에 반대하는 당을 빼고도 150표 정도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네.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설득해야 동의하는 표를 모을 수 있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은 제일 고민이 젊은 층에서 정치된 불신이 깊어지고 무당층이 많아졌다는 분석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율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뭔가 좀 바뀌는 분위기가 될까요?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 제가 아직 못 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청년층이라든지 또는 중도층 관련된 부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박주민 최고위원 사실은 평상시보다 말씀을 엄청 짧게 지금 하고 계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본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이철희 위원하고 비슷하게 최근에 이 상황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 일변도가 됐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생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도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네, 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R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끝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청출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혹시 전화 받으시면 YTR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매일매일 듣고 있다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좀 구차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